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두 가지 정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학생이 강의를 한꺼번에 다 올려주시면 안 되나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첫째로 이제 그렇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도 그렇고 강의를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만 교육부나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는 여러분들 아마 믿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아마 첫째 주에 바로 벌어졌었죠. 첫째 주에 이제 매크로나 뭐 다른 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이 꽤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강의를 끊어서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끊어서 올리는 입장이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전적으로 믿습니다. 저희 학생들, 뭐 저희 반 학생들 같은 경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이거 사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조금 더 들어도 될까요? 뭐 이런 식의 요구를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부정수강에 걸리긴 하는데 그냥 틀어. 뭐 어떻겠어? 너가 공부를 하는 게 더 중요하지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 사실 그런 거는 뭐 한 번 들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듣는 것은 사실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그거를 부정수강할 수 있는 건 뭐 적절하지 않다고 그랬지만 매크로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좀 그거는 부적절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런 걸 사용하는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한 번에 올릴 경우에는 매크로가 사실 적용하기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루에 하나 정도 또는 하루에 두 개 정도씩 이렇게 나눠서 끊어서 올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둘째로 뭐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이 EBS 온라인 클래스를 찍는데 조금 효율적인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몇몇 학생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한 과목을 찍거나 또는 뭐 그런 게 그런 것뿐만 아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지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저 이제 아는 다른 선생님네 학교 같은 경우 보니까 뭐 이런 시범학교 이런 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실 지원을 하더라고요. 거기는 뭐 카메라부터가 일단 좋은 거더라고요. 강의를 찍는 교실 또한 되게 좋은 거면서 그 순번을 정해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하시고 하시던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얘기했지만 저는 원래 저 갤럭시 노트 9을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저 핸드폰 사실 제가 쓰는 핸드폰이 아니거든요. 이거를 위해서 사실 장만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삼각대라든지 이런 거, 뭐 리모컨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하나조차 사실 저는 학교에서 지원받은 게 없습니다. 저희 학교는 아직 그런 지원을 안 해줬고요. 그래서 사실 그건 이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해줘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거 안 돼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프로젝터입니다. 다른 교과에 비해서 수학 같은 경우나 과학 같은 경우는 아마 EBS나 또는 인강 같은 걸 보셔서 알겠지만 프로젝터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프로젝트가 없다 보니까 이걸 일일이 하나씩 써야 됩니다. 그리고 쓸 때 혹시나 여러분들 눈에 잘 안 보일까봐 제가 일부러 칠판을 지금 끊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혹시 이게 칠판에 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사실 진짜 칠판에 한 반에서 3분의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많은 내용을 썼다가 다 지웁니다. 왜? 공간이 부족해지거든요. 그래서 막 그 필기 내용 뭘 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합니다. 너무 적게 쓰면은 여러분들 혹시나 전달하는 데 문제가 생길까봐 또 너무 많이 쓰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보이지 않을까봐 또는 이제 그게 이제 제가 필기할 수 있는 부분의 용량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 첫 번째 주 이후부터는 이런 보조 칠판 같은 걸 이용해서 필기를 하는 것도 이 필기 공간을 2배로 더 쓰게 합니다. 사실은 따닥따닥 붙여 써가지고 볼 경우에는 그 시각적으로도 이렇게 별로 잘 이쁘게 보이거나 잘 이렇게 눈에 띄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강의를 좀 띄어서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 하나 강의 찍는데 사실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제가 뭐 강의만 찍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 반 학생들 관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학부형들 상담 전화.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담 전화를 거의 한 1시간 반 넘게 가까이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다 한나절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 오전 나절이 다 가버리거든요. 조회하고 뭐 이런저런 담임으로서 업무 처리하고 뭐 그런 거 말고도 다른 또 업무들도 있고.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오후 내내 그냥 계속 회의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강의를 찍을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다른 학교 같은 경우 강의를 뭐 몇몇 쌤이 돌아가면서 찍거나 또는 한 쌤이 그것만 찍고 나머지 쌤들은 다른 업무를 해주시거나 뭐 이런 걸 하는데 저희는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두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입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근각일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보자라는 건데요. 어렵지 않은 거니까 가볍게 저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수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입니다. 여기 지금 사실 2차 방정식을 다 쓰려다가 다 쓰기가 좀 너무 그래서 2차 방까지만 동그라미 친 거 2차 방까지 하고 동그라미 치면서 2차 방정식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프로젝트 쓰면 필기량이 굉장히 줍니다. 굉장히 줄고 필기가 좀 필기에 대한 부담을 덜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서 사실 그거 필기 잡는 데만 시간을 꽤 많이 소비하거든요. 자, 사실 두 분이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은 무수히 많습니다. 어떻게 많냐면 이렇게 많습니다.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가지고 있죠. 여기다 A배를 한 것만큼 많습니다. 여기 A에는 진짜 어떤 수가 다 들어가도 되겠죠. 즉 무한대로 많습니다. 무한대로 많은데 X제곱 개수가 1인 이차 방식은 딱 오직 한 개가 존재합니다. 그럼 뭔가요? A가 바로 뭐죠? 1인 거죠. 그렇게 해서 오직 하나가 존재하게 됩니다.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꼴 0이라고 하면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사실 알파 플러스 베타 두 분,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B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두 분의 곱은 C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써보면요.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X제곱에다가 자 B 자리에 마이너스 B가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여기 B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될 수 있게 즉 요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C가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B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알파 플러스 베타를 그래서 여기에다가 결국엔 마이너스 B 자리에다가 뭘 써줘야 될까요? 그렇죠. 여기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를 써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C 자리에다가 뭐 써줘야죠? 그렇죠. 알파 베타를 써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B랑 요거랑 같죠. 그 다음에 여기 C랑 이거랑 같죠. 근데 우리 중학교 때 잠깐만 예로 들어가 볼까요? 중학교 때 우리 이런 거 있었죠? 예를 들면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2 이꼴 0이라는 이러한 식이 있을 때 이거 인수분해 해봐라 근을 구해봐라 그랬을 때 저희가 그랬죠. 중학교 때 쌤이 어떤 두 수를 곱했을 때 12가 되고 그 두 수를 더했을 때 8이 되는 그게 사실은 근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곱해서 10이면서 더해서 8이 되는 그 수가 근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2와 6으로 나눈 다음에 마이너스 해가지고 결국 이거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네?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6이 되네 라는 얘기를 했었죠. 사실 그거랑 같은 겁니다. 즉 여기 B의 두 분의 합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B고요.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에 해당하는 게 C가 된다는 거. 사실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한테 그닥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써줄 수 있다는 거고요. 예제 한번 저희 같이 풀어보도록 할까요? 1 플러스 루트 3, 1 마이너스 루트 3을 근으로 하고 x제곱 개수가 1인 2차 방식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 아까 전에 가위를 예시를 한번 찍었을 때 낮다 보니까 이게 허리가 되더라고요. 조금 올려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x제곱 개수가 1인 2차 방식인데요. 이거를 근으로 한다고 했죠? 그러면 x제곱 빼기 저거를 다 더한 알파 플러스 베타 다 더하면 뭐가 되죠? 그렇죠. 1 플러스 루트 3과 1 마이너스 루트 3 더한 거에 마이너스 붙습니다. 그거에 그 다음에 여기 곱 알파 베타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1 플러스 루트 3과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x제곱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3 지워지죠?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이거 전개하면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꼴 0이 되겠죠? 그래서 2차 방식을 구하면 1 플러스 루트 3과 1 마이너스 루트 3을 분수로 하는 x제곱 개수가 1인 2차 방식은 사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이꼴 0이 되게 됩니다. 사실 이쪽 부분은 그냥 간단한 계산 문제예요. 다들.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2차 방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 즉 이 다음 시간부터 배울 내용들인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2차 방식의 근을 이용한 2차식의 인수분해입니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꼴 0의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있어 사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게 되고요.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여기 a로 묶어줘보죠. a로 묶어주면 어떻게 되죠?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a분의 c가 되게 되는데요. 이건 사실 뭐라고 저희가 쓸 수 있죠? 그렇죠. a의 x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썼으니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라고 쓸 수 있죠. 근데 이건 결국 뭐라 쓸 수 있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그래서 2차 방식 근을 이용한 2차식의 인수분해는 이렇게 저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한 건데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다들 할 수 있습니다. 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를 족수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해보라고 했습니다. 인수분해 직접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해보도록 하자. 일단 x를 분해구식으로 먼저 구해볼까요? 아, 이게 낮으면은 제가 허리가 아픕니다. 조금만 올려서 하도록 하겠고요. 올려서 하면 자, 복수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할 때 일단 근해구식으로 x 값을 잠깐 구해보도록 하죠. 지금 제가 여기서 2x라고 했는데 제가 이럴 때 뭐라 썼죠? b-는 1이라고 꼭 항상 옆에다 써놓으라고 그랬죠. 그렇게 쓰지 않을 경우 여러분들이 간혹 실수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식도 이걸로 놓은 겁니다. x는 a분의 a가 뭐가 되죠? 1이죠. 그래서 1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b 플라마이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플라마이나 루트 3 i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인수분해 보면 어떻게 되죠? 그렇지. 이렇게 되게 되겠죠? 아이고, 여기를 플러스만 써야 되는데, 잠시만요. 자, 플러스 루트 3 i라고 써주고, x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i라고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복소수 범위에서 저희가 인수분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x는 당연히 뭐가 되죠? 예,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다.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할 수 있다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중간고사 범위에서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쪽 부분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아마 중학교 때 배우긴 했을 겁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저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고요. 뭐 이전까지도 예습을 했으면 여러분들 잘 하셨지만 꼭 이 뒤에 부분 2차 방식과 2차 함수의 관계는 무조건 예습 필수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